여러분, 지금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달걀 한 판 있으시죠? 그 달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익숙한 반찬이었을 겁니다. 계란찜, 계란말이, 프라이까지 아무 죄책감 없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제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이런 문장이 딱 적혀 있었다면 어떨까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그 순간 냉장고 속 평범했던 달걀이 갑자기 유령 용의자로 바뀝니다.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던 조연이 갑자기 범인으로 몰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날부터 노른자를 빼기 시작합니다. 흰자만 드시거나 아예 달걀 자체를 냉장고에서 추방해 버리기도 하죠. 재판도 없이 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피 검사를 해봅니다. 어라? 콜레스테롤 수치가 생각만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억울한 달걀의 항변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달걀을 꾸준히 드셨는데도 LDL 콜레스테롤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낮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묘합니다. 어떤 집 냉장고에서는 달걀이 누명을 쓰고 있고 어떤 집 냉장고에서는 달걀이 오히려 숨은 공신인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딱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달걀을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 건데?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면 너무 욕심인 걸까요? 고지혈증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까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이런 말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고지혈증이면 달걀은 일주일에 3, 4개까지만 먹어야 한다.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걀은 하루 3개까지 먹어도 무조건 괜찮다. 둘 다 자신감 하나는 정말 넘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주장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겁니다. 둘 다 확신에 차 있는데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느 한쪽 편도 미리 들지 않겠습니다. 근거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최신 미국 심장협회 자료와 이상지질 혈증 가이드라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 속 콜레스테롤의 양 자체에 엄청 집중했어요. 달걀 하나에 콜레스테롤이 몇 밀리그램 들어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음식이 전체 식사 패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도 훨씬 중요하게 돕니다. 그렇다고 그럼 이제 달걀 무제한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걀이 갑자기 프리패스를 받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 미리 정리해 드릴게요.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한 사람은 하루 몇 개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고지혈증이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하는지, 달걀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유독 많이 오르는 이른바 과반응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달걀 속 루테인, 제아잔틴, 콜린은 눈과 뇌 건강에 어디까지 도움이 되는지까지요. 이거 하나씩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는요. 그래서 나는 달걀 몇 개 먹으면 되나요? 이 질문에 가장 현실적인 답을 딱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냉장고 앞에서 달걀을 붙잡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달걀을 몇 개 먹느냐보다 내 몸이 달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부터 짚고 갈게요.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달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거의 대부분 노른자에 몰려 있고요. 흰자는 사실상 무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만들어졌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콜레스테롤도 그만큼 올라간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처럼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한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딱 그만큼 넣으면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여러 방식으로 자체적인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합니다. 간이 알아서 눈치껏 생산량을 줄이기도 하고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이 그 양만큼 그대로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큰 변화를 보이기도 해요. 같은 반 친구들이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도 성적이 전부 다르게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옆집 사람의 몸은 똑같은 달걀을 먹어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 미국 심장협회, 즉 AHA의 새로운 심혈관 건강 시기 지침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시기 콜레스테롤 자체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한 핵심 제한 목표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콜레스테롤 재판의 주범처럼 취급받던 달걀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 무혐의를 받은 셈이에요. 물론 완전 무죄는 아니고요. 집행유예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는 훨씬 큰 틀에서 식사를 봅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지, 통곡물과 콩류를 챙기는지, 견과류와 씨앗을 포함하는지, 건강한 단백질을 선택하는지, 불포화지방을 충분히 활용하는지까지 살펴보죠. 반대로 포화지방과 초가공식품, 과도한 나트륨과 첨가당은 줄이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즉, 예전처럼 달걀 하나에 콜레스테롤이 몇 밀리그램 들어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숫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식사 패턴을 함께 보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거예요. 한 과목 시험 점수 하나만 보고 학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생활기록부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은 특정 음식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달걀은 이제 무제한으로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다른 극단으로 달려가시면 안 돼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유공자 훈장까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계란 노른자에는 여전히 상당량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고요. 사람마다 반응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달걀이 들어간 전체 식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달걀 2개에 베이컨, 소시지, 버터, 토스트, 치즈, 크림 소스까지 곁들인 식사와 삶은 달걀에 채소, 통곡물, 콩류, 과일까지 곁들인 식사. 둘 다 달걀 식사라고 부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달걀이 들어갔다는 것뿐이고 사실상 이름만 같은 완전히 다른 식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달걀에 콜레스테롤이 있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달걀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고 있는가 여기까지 봐야 하는 겁니다.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유독 많이 오르는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식이 콜레스테롤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사람을 콜레스테롤 과반응자, 영어로는 하이퍼 리스폰더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슈퍼히어로 같지만 사실 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능력은 아닙니다. 한 임상시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하루 3개의 달걀을 섭취하게 한 뒤 혈중 지질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일부 참가자에게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는 HDL 콜레스테롤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과 함께 조금은 위로가 되는 소식도 따라온 셈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약 3분의 1이 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반응자로 분류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과반응자가 전체 인구의 정확히 3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마다 대상자도 다르고 과반응자를 정의하는 기준도 다르거든요. 다른 문헌에서는 훨씬 낮은 비율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일부 연구에서 약 3분의 1이 과반응자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과반응자라는 분류를 일반인이 집에서 달걀을 먹어보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달걀 하나 먹었더니 LDL이 조금 올랐네. 나는 과반응자인가 봐. 이렇게 셀프 진단을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마치 커피 한 잔 마시고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해서 스스로 카페인 중독이라고 진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달걀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그건 결국 검사 수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이 내 식사와 생활 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LDL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달걀이 원인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건강검진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120이었는데 이번 검사에서는 150이 나왔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동안 달걀을 하루 3개씩 먹었다면요? 아, 달걀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범인을 딱 한 명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하면 편하긴 한데요. 정작 진범을 놓칠 수 있어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체중이 늘지는 않았나요? 운동량은 줄지 않았나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지방 많은 고기를 더 많이 드시진 않았나요? 햄이나 소시지를 자주 드시지는 않았고요. 버터와 치즈 섭취도 늘지 않았나요? 빵이나 디저트를 먹는 횟수는 많아지지 않았나요? 반대로 채소와 식이섬유는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변화가 동시에 있었다면 달걀 하나만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습니다. 반 전체가 시험을 망쳤는데 맨 뒷줄에 앉은 한 학생만 불러내 혼내는 것과 비슷해요. 혈중 LDL 콜레스테롤은 식사뿐만 아니라 체중, 운동량, 유전적 요인, 대사 상태, 질환, 약물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먹었다, LDL이 올랐다, 달걀이 원인이다 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달걀이 범인일 수도 있지만 다른 변화가 함께 있었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사 패턴이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걀 하나보다 전체 식사 구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2026년 미국 심장협회가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도 바로 포화지방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달걀과 함께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자주 드시고 버터를 많이 쓰고 고지방 치즈나 크림 소스까지 자주 곁들이신다면요. 달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식사에서 포화지방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아침 식사에서는 달걀이 오히려 가장 억울한 조연에 가까워요. 진짜 주연은 버터와 베이컨일 때가 많거든요. 반대로 달걀에 채소와 통곡물, 콩류, 견과류, 생선 등을 함께 구성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체적인 지방의 질도 달라지고 식이섬유 섭취량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달걀을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있으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달걀은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달걀 하나를 떼어놓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매일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달걀을 하루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루 1개가 절대적인 상한선은 아닙니다. 2020년 미국 심장협회가 모든 성인은 하루 1개를 넘으면 안 된다고 정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미국 심장협회는 과거부터 건강한 사람의 식사에 하루 1개 정도의 통달걀을 포함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달걀 하루 1개 정도를 평소 식사의 현실적인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건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루 1개까지는 안전하고 2개를 먹는 순간 위험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마법의 스위치는 별로 없거든요. 하루 1개는 마법의 숫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용적인 기본값입니다.
어느 날 달걀 2개 먹였다고 갑자기 혈관이 뿅 하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하루 2~3개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에게 하루 3개의 달걀을 섭취하게 했을 때 혈중 지질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결과도 있었고요. 반대로 일부 사람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 연구에서는 포화지방이 적은 식단과 함께 달걀 2개를 매일 먹었더니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진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즉, 달걀의 개수만 볼 게 아니라 그 옆에 무엇이 함께 놓여 있느냐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루 3개까지 안전하다고 일반화할 수도 없고요. 반대로 하루 2개부터 위험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평소 하루 1개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가끔 2개를 먹는 것까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매일 2~3개 이상의 통달걀을 장기간 섭취하고 있다면 달걀 개수만 따로 떼어 볼 게 아니라 전체 식단과 혈중 지질 수치를 함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떠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고지혈증이면 달걀은 일주일에 3~4개까지만 먹어야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국률처럼 돌아다니는 숫자인데요. 하지만 이걸 2026년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협회에 모든 고지혈증 환자에게 적용되는 공식 기준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협회의 이상지질혈증 가이드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달걀, 개수를 정하기보다 현재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인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당뇨병이나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지질단백질 A, 아포지단백질 B 같은 추가 지표는 어떤지까지 종합해서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있다면 달걀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요? 라고만 묻기보다 내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서는 어떤 식사 패턴이 적절한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고지혈증이 있는데 달걀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달걀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식이 콜레스테롤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하루 3개, 4개씩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속도 제한이 조금 완화됐다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적 비약이에요.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높거나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중이 의심되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개인의 치료 목표에 맞춰 식사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때는 달걀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포화지방과 식이섬유, 체중, 가공육, 고지방 유제품, 그리고 전체적인 식사 패턴을 함께 봐야 해요. 필요하다면 통달걀 1개에 흰자 1~2개를 더하는 식으로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노른자는 조금 절제하고 흰자로 단백질을 채우는 현실적인 절충 아닌 셈이죠. 그럼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니까 노른자는 다 버려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루테인과 제아잔틴, 콜린 같은 여러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노른자를 통째로 버리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만한 대목이죠.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황반에 존재하는 중요한 카로티노이드입니다. 달걀을 섭취한 뒤 혈중 루테인과 제아잔틴 수치가 증가한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른자가 건강에 해로운 부분이니 무조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노른자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과장해서도 안 돼요.
노른자를 매일 3개씩 먹는다고 갑자기 시력이 좋아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달걀은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여러 식품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눈 건강 역시 다양한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식사와 생활 습관을 함께 봐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도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 데도 관여해요. 그래서 콜린은 정상적인 신경계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콜린이 중요하다 해서 달걀을 먹으면 치매가 예방된다로 넘어가면 과학적으로는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서 이 기름을 넣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현재 근거만으로 달걀을 치매 예방식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식품이라는 표현보다는 뇌와 신경계 기능에 필요한 콜린을 공급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설명하는 게 정확합니다. 영양소 하나의 기능과 특정 음식이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여기서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달걀을 드신다면 무엇과 함께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삶은 달걀이나 수란, 기름을 최소화한 계란찜 같은 조리법은 추가적인 포화지방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달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버터를 듬뿍 넣은 달걀 프라이에 베이컨, 소시지, 치즈, 크림소스까지 곁들이면요. 달걀 자체의 콜레스테롤보다 전체 식사의 포화지방과 열량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접시 위에서 가장 억울한 건 달걀일지도 몰라요. 정작 범인은 옆에 놓인 베이컨과 버터일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달걀을 먹을까 말까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달걀을 어떤 식사로 구성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에 채소와 통곡물, 콩류 등을 곁들이는 방식이라면 달걀 하나만 따로 먹는 것보다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달걀 하나를 떼어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식탁 전체를 함께 보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일반 성인이라면 통달걀 하루 1개 정도를 실용적인 기본값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루 1개는 절대적인 상한선이 아닙니다. 하루 1개까지는 건강하고 2개를 먹는 순간 위험해지는 그런 마법의 경계선은 없어요. 가끔 하루 2개를 먹었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매일 여러 개의 통달걀을 장기간 먹고 있다면 전체 식단과 혈중 지질 수치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달걀부터 무조건 끊기보다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얼마나 먹는지, 가공육은 얼마나 자주 먹는지, 버터와 치즈는 얼마나 섭취하는지, 채소와 식이섬유는 충분한지, 체중과 운동량은 어떤지부터 먼저 살펴보세요.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라 달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통달걀 1개에 흰자 1~2개를 더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달걀을 무조건 끊느냐, 마음껏 먹느냐가 아니라 내 LDL 콜레스테롤과 전체 식사 패턴을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딱 7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두 번째, 2026년 미국 심장협회 식이 지침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식이 콜레스테롤 자체를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주요 제한 목표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식사 패턴과 포화지방의 양과 질,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건강한 단백질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세 번째,
일부 사람은 식이 콜레스테롤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나타난 과반응자의 비율을 일반 인구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LDL 콜레스테롤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달걀 하나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체중과 운동량, 포화지방, 식이섬유, 전체 식사 패턴, 유전적 요인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는 통달걀 하루 1개 정도를 현실적인 기본값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절대적인 상한선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고지혈증 환자에게 무조건 일주일에 3, 4개까지만 먹어야 한다는 식의 획일적인 숫자를 2026년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협회의 공식 기준이라고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 위험도 전체 식사 패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달걀을 드신다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만 보지 마세요. 무엇과 함께 먹는지, 어떤 지방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전체 식사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냉장고 속 달걀 한 판.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예전 같으면 달걀부터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마치 사건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물건부터 압수해버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숫자만 보지 마세요. 그 달걀을 무엇과 함께 먹는지, 어떻게 조리하는지, 하루 전체 식사가 어떤지, 그리고 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심혈관 건강을 위한 식사 기준도 달걀 하나를 재판대에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 전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루 1개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일반인에게 적용하기 쉬운 실용적인 기본값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냉장고 앞에서 달걀을 붙잡고 고민하시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끊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달걀을 매일 드시는데도 수치가 정상이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또 다른 건강 오해 하나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해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